네, 제목은 나의 삶을 바꾼 독서 모임이라고 거창하게 졌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창하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고요.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왜 제가 독서 모임을 하게 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님하고는 전에 이제 그 길드라고 하는데 그 회사와 그 클럽의 중간 정도 되는 형태로 저는 클럽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었고 호주님은 그때 이제 거기서 페이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알게 됐었는데 사실 하는 일이 겹치지가 않아가지고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작년 2022년 여름에 이제 거기서 야유회를 갔는데 이제 알게 돼가지고 뭐 독서 모임을 한다 뭐 나 책 좋아하는데 뭐 앞으로 그러면 같이 뭐 교류하자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당연히 연락이 없었죠. 네. 근데 그때쯤에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그때 생긴 문제는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미루고 누적되었던 그런 것들, 그 결정을 미루고 그 상황을 미루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러 그때쯤에 뭔가 빵빵빵 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때 이직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뭐 조금 힘든 일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 망했다. 아, 나 지금도 이러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가족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내도 있고 그 미래가 안 보이는 이 상황이 딱 왔을 때 처음으로 저를 온전히 내려놓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뭐 쥐도 구석에 몰리면 발악을 한다고 이렇게 좀 위기 의식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헤쳐나가고자 했던 그런 멘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각종 모임들을 제가 도움을 받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모임들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호주님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고 그때 제가 원래 그런 일을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때는 너무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임정이었기 때문에 막 뒤풀이 하는데 막 나 힘든 일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되게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분이 되게 나보다 되게 나이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말하는 게 내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들었던 얘기를 듣고 그 뭐 추천해준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막 네이버에 블로그도 막 수백 개 글 올려서 쓰고 있고 이 화면에 띄어 있는 이런 책들도 전자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하고 뭔가 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뭔가 나의 그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 사고 체계를 얻는데 도움을 얻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가 그 만난 게 10월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 기수를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11월 달부터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였고 지금 일부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내공이 있었던지를 저도 다시 한번 이제 이해가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독서를 하기로 합니다. 독서를 하는데 아까 들으셨겠지만 저희 독서 모임은 각자 독서예요. 보통 4명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왜 이 책을 읽고 싶고 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고 근데 기본적으로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특히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나 그때 비슷한 책을 읽어봤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하는 이런 추천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선택이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사실 처음에 가서 막 얘기할 때는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쏟고 났더니 결국에는 그거는 한 달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름 또 그런 얘기를 쏟아내고 나서 좀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을 찾고 이런 얘기를 저는 하다가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찾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러면은 소통에 대해서 대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는 대화 방법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없고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예, 그리고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아무런 불만이 없고 서로 막 되게 험담하고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데도 그렇지 나는 머리가 나쁘지 는 점수가 나쁘니까 약간 이런 식의 그거에 대해서 뭐 싸우고 이런 것도 저는 지금 생각하면 별로 없은 것 같고 되게 그러니까 드라이한 이 조직에서 계속해서 조직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 나왔더니 이제 그거와는 다른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문화적 충돌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 과정이 오랫동안 사실 누적이 되어 왔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저연차거나 주니어 때는 뭐 제가 그렇다고 윗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누적이 되어 왔다가 제가 이제 팀장이 되고 조금 시니어 포지션이 되면서 점점 이제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시니어가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협업할 그런 상황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매끄럽게 조율을 잘 못하고 어디에 가든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 자체를 뭐 지금 자세하게 리뷰를 하는 거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처음에 제가 뽑은 책은 이제 김윤나님이 적은 쓰신 말의 시나리오라는 책인데 이제 상담 심리학, 상담학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었어요. 일단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잖아요. 대화잖아요. 그래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심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에서 알고 있었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저거 되게 일단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말을 너무 예쁘게 매끄럽게 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냥 다 필요 없고 저렇게 나도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쓴 책들을 읽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말하는지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읽었고, 이거를 이제 그때는 제가 독서 능력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 1년에 한 달에 네 번 만나는데 첫 번째는 책을 읽지 않고 만나고요. 그냥 계획표만 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렁설레 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 다른 책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첫 주에 하고 그다음 3주 동안 이제 책을 읽는데 지금은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을 읽지만 그때는 제가 일주일에 한 권 못 읽어가지고 말의 시나리오를 2주 동안 읽고 그 다음에 말의 그릇을 또 일주 동안 읽고 막 이렇게 조금 쉬엄쉬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나름 좀 신세계를 경험하는데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 나의 감정과 생각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며 피하지 않고 마주보면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난 태어나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감정이 내 머리를 지나가는 무슨 얘기야? 나는 감정이 내 거지.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거가 아까 후대님 말씀하셨던 그런 알아차림 그거랑 되게 큰 범위에서 연관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좀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가 되게 신선했고, 예, 여기 또 보면은 말그릇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말은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 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정보 전달이 전부도 아니다. 상호 간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을, 효능감을 얻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했거든요.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말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솔직하면은 뭐든지 솔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저는 잘못 이해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감정대로 말하는 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거는 되게 일부분일 뿐이고 조금 더 어른스러운 말, 어른스러운 대화를 하려면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도 객관적으로 보고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알게 돼가지고 예,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고 아 이거 계속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되게 좋은 말이 나고 이 좀 복잡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약간 MBTI 비슷하게 너는 어떤 성향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저런 성향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아 이거를 들으면서도 이해는 되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고민도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첫 달로의 그 목적, 첫 달의 그 효능감은 충분히 느끼고 다음 달에 그래서 또 등록을 합니다. 네, 등록을 해서 12월에 등록을 했는데 한 달 얘기를 듣고 났는데 이해는 됐는데 이제는 개선은 안 된 거죠. 말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네, 그냥 이해만 한 거죠. 그래서 아 이번 달에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말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모임에 나온 분들이 글을 잘 쓰면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글을 논리적으로 쓰면은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가 아, 나는 왜 말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근조근 잘 못할까? 약간 이런 문제를 의식이 있었는데 글을 쓰면 좋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책이 스틱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읽었는데 조금 읽다가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바로 버렸어요. 왜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좀 마케팅에 대한 책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기억 속에 내 얘기를 후킹해서 이렇게 붙일까 딱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기억은 안 나고 맨 마지막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가 좀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오히려 이 책 읽는 시간에 스토리텔링, 서사적 글쓰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적은 메모가 서사적 글쓰기, 스토리텔링은 사건을 인과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인간은 서사적으로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을 나열한다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적 한계라는 거죠. 어떤 인과적인 현상이 아닌데 사람은 그거를 인과적으로 이해하고 인과적으로 전달하고 인과적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그 인과적인 포맷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저 사람이 거부감 없이 이해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책이 그래서 한 스텝 더 가서 또 이제 글쓰기 책 다른 거 한번 추천해 주세요 했때 누가 또 이게 좋다는 거예요. 삶의 무기가 되는 글쓰기. 그래서 봤는데 이것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앞부분에는 약간 자전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한테는 크게 공감이 안 되는데 뒷부분은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딱 한 줄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글쓰기란 메시지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다. 메시지 자체를 전달하는 것만큼 이 메시지의 리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여기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글머리, 글줄기. 이게 뭐 감자 캐듯이 이렇게 쫙 집어 올리면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글을 써야지 이게 쭉 흘러가면서 사람이 이해를 하는데 자꾸 저는 이제 과학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항상 주제가 뭐야? 시험 볼 때도 항상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되게 이 감자 알만 이걸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이 글 줄기를 잘 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을 못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이것까지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이해를 하겠구나. 예, 점점 이렇게 자꾸 이런 책을 읽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 이해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책이 이제 회복 탄력성인데 이 책이 제 이 발표에 보면 이 별표 표시가 몇 개 있는데 이 별표 표시가 제 인생의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완전한 사고의 전환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 부분이 이게 크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원상태로 돌아오는 힘이 회복의 탄력성이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두 가지 파트가 있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약간 이 소통의 주제를 두 가지로 갈래를 치는 거예요. 아, 나가 있고 남이 있구나. 약간 이거를 여기서 갈라주는 거가 굉장히 큰, 제가 좀 이런 스타일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갈라주고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교수님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시고 좀 그런 서양의 사회과학론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저도 이제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그만두고 들어왔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까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고체계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 이거가 인생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이제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이걸 좀 파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다음 달에도 계속 읽는데 이달에 읽었던 것 중에서 조금 인상이 남는 거는 소통 능력이란 인간관계 능력이다. 소통 능력은 말을 잘하는 언어 지능과 다르다. 인간관계의 목적은 사랑과 존중이다. 메시지 전달과 관계 형성을 구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에 들었던 얘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논리적으로 하려고 지금 글쓰기 하고 있는데 소통 능력은 말하는 언어 지능과 다르대. 어, 혹하잖아요. 막 되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이거랑 좀 다른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좀 황홀했고, 예, 이 길이 나에게 맞는 소통 능력 각인을 하는 분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자책하지 않게 돼요. 나는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어 지능이 떨어지는 거야. 예. 근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능이라는 거는 부여받은 것도 있지만 노력을 통해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론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언어 지능을 높이면 되는데 근데 이 소통을 잘하려면 굳이 이거를 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리버리 말해도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관계 능력을 기르면 되니까.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저를 시켜줘가지고 네, 또 다음 달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주제가 세 개인데 첫 번째는 그 독서 모임 전반기였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읽어보고 이 사람들 한 얘기 들어보고 이게 좋다 그러면 읽어보고 그러면서 또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어떤 문제에 주변부에서 약간 맴돌던 그 하나하나는 다 유용하지만 뭔가 본질에는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그런 때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회복 탄력성 책을 읽고 상당히 한 걸음 들어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너무 조금 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는데 중반부에 이제 나를 이해하기 위한 독서에 제가 몰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회복 탄력성 책에서 나와 인간관계가 있다고 하고 이 두 가지 중에 나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지난달에 계속 이제 읽었는데 이번 달에 읽은 내용은 이제 지난 달에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읽었다면 이번에는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내용을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분이 하신 건 아니에요. 보통 그 논문을 쓰게 되면은 대부분의 얘기들은 다른 사람이 한 얘기고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나의 생각을 얹으면 그게 이제 내 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 책의 좋은 점은 제가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은 다중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상호 독립적이다. 다중지능 이론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60년대쯤에 발표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IQ였어요.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뭐 수학 잘하고 약간 머리 좋다고 하는 쪽에 그거를 지능이나 하는 그 믿음이 이제 널리 퍼져가지고 뭐 나라별로 연령별로 IQ 테스트 해가지고 뭐 공부 그 낮으면은 아예 공부할 기회도 안 주고 독일 같은 데서는 막 직업 밖으로 보내버리고 IQ 낮으면은 막 이런 것들이 횡행하던 시대에 이 다중지능 이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다. 인간의 지능은 하나가 아니다. 10개다. 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신체 지능, 운동 잘하는 것도 지능이다. 그리고 뭐 사회 지능, 무슨 지능 툭툭툭툭 지능이 나오고 마지막 두 개의 지능이 있는데 자기 인식 지능하고 타인 인식 지능이에요.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인간 인식 지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뭐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사람, EQ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이 8개는 일을 하기 위한 지능이고 막 목수하시고 아니면 아트하고 아니면 수학 잘하고 이런 지능 8개고 이 두 개는 이게 독립적으로는 그렇게 큰 임팩트가 안 되는데 비타민처럼 다른 것들을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게 다중지능 이론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내가 막 왜 인간관계 지능을 공부해야 되는지 막 설득이 되고 예, 그 전에는 인간관계 너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막 감정이 없다 그러면 원래 남자는 감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공대 나왔고 없는 애가 나야. 그래서 아예 그거를 그냥 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편했고. 근데 처음으로 약간 이게 마음에 내적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 지능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능은 아까 배워서 임프루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개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나지 않아도 나처럼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제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여기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보통 사람까지는 훈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약간 희망이 보이면서 굉장히 저를 업시켜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인데, 예, 마음 챙김이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해가지고 마인드풀리스, 마인드가 가득 찬 명사,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도 요가, 인도 불교, 약간 그런 쪽에서 많이 되었던 그런 방법이고, 그게 이제 미국에 넘어와가지고 요즘에 이제 되게 핫해져가지고 우리는 요즘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70년대 히피들도 다 이걸 했었고 그때부터 이게 스티브 잡스도 제가 스티브 잡스 책을 읽은 적도 있는데 막 맨날 사과 하나씩만 먹으면서 인도 가가지고 1년 살다 오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핫했던 분야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들 읽어보면서 아까 막 말의 그릇 막 이런 책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지식들을 조금 더 깊게 알게 돼요. 마음 챙김이 뭐다. 내 마음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건가. 숨, 숨, 숨 쉴 때마다 살아난다는 게 어떤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는
한 줄 한 줄 알았다면 이제 한 권을 이제 읽으니까 이제 챕터별로 이제 여러 가지로 아, 왜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가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네, 한 달 동안 나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굉장히 또 혹독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등록을 하죠.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으로 계속 등록을 하죠. 다음 달 목표는 좀 사실 이거는 약간 억지로 목표를 잡은 것도 있는데 이 책들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알만한 사람은 아는 그 마케팅의 고전이잖아요.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님 책을 읽고 싶은데 뭐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냥 읽고 싶으니까 제가 이제 붙였어요, 제목을. 아, 설득 방법론을 읽어서 나를 한번 설득해 보자. 읽었고 읽었는데 상당히 이때 힘들었어요. 네. 왜 힘들었냐면은 이 책 내용들이 행동경제학 쪽의 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심리 조작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이게 행동경제가 잘 쓰면은 선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악의를 가지면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내내 사실 이 교수님도 그거에 대한 자기 방어를 엄청 하세요. 이 책을 내가 쓰는 이유는 당하지 말라고 쓰는 거다.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라고 쓰는 게 아니다.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 이거를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공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그때 이런 거 많이 없을 때 막 세일즈맨들 쫓아다니면서 뭐 백과사전 팔고 뭐 자동차 팔고 이런 것들 거의 한 20년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6개의 방법으로 집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들을 2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사기 방법론을 집대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자기 그 내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한 거를 책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읽는 저도 상당히 힘들었고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막 사기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써먹고 그럴 만큼의 또 그런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예, 꾸역꾸역 읽었고 또 책도 엄청 두꺼워요. 1편은 특히 뭐 제가 전자책을 읽으니까 잘 모르는데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편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그만큼은 아니어도 좀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었고 억지로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되는 내용이 되게 많이 있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힘들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 마지막에 사회심리학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이거는 완전 대학 교재예요. 한 학기 교재 분량이 한 1000페이지 되는 이런 책인데 그래서 다 읽지 않았고 그 중에서 막 친구에 대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예, 기억이 남아요. 왜냐면은 친구가 뭔지에 대해서 그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친구를 정해줘요. 친구 말고 뭐 사랑도 정해주고,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이니까 사회를 구성한 여러 가지 이제 구성체들을 다 정의를 하고 그게 뭐다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친구에 대한 걸 정의하는데 친구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택한 자발적인 관계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친구는 학교에 가서 만난 사람이 친구고 우리 동네에서 같이 놀던 사람이 친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학교, 대학교 때 만난 사람이 친구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 정보 교환, 지위, 가치 교환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종의 물물 교환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관계가 굉장히 랜덤하고 이게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관계라는 거를 이때 이제 조금 절실하게 깨닫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니까 친구를 가려서 만나는데 심리적 부담이 없어요. 원래 친구는 자발적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때쯤에 하고 있던 그런 행동이 있었거든요. 제가 연말부터 막 그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페이스북에서 막 그게 제가 패친이 300명이었는데 한 두 달 동안 미친 해가지고 4천 명을 만들고 막 왜냐면 계속해서 그 유명한 분들, 좋은 분들, 제가 뭐 그런 분들의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타임라인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다 예스 안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의 막 4천 명 모았으니까 한 8천 명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그거 되게 힘들게 했는데 그 행동이 약간 하면서도 좀 그랬거든요. 약간 내가 너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너무 대놓고 한다, 이건 치근덕거린다, 약간 이런 그런 안 해보는 걸 하는 거라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원래 친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친구 가려 사겨라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사실 근데 제가 책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성공의 방정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좋은 사람 찾아서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그 하고 같이 잘 지내고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끊어내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책들을 봤는데 그 책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됐고 그래서 예, 이 세 책 중에서는 사회심리학이 저한테 가장 좀 도움을 줬다 생각을 했고 이때는 살짝 다음 달 해야 되나 말할 때나 고민이 있었지만 왜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 달 쉬었다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게 되죠.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게 세옹지마처럼 인생책을 만나게 됩니다.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리더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아까 제가 4천 명을 모았던 그분들 중에 한 누군가가 타임라인에 올리는 책이에요. 예. 근데 제가 코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아, 그 약간 이게 리더십 같은 거랑 연결되고 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칭을 배우면 리더십이 좋아진다.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책에 딱 타임라인 뜬 순간에 아, 저거 봐야 되겠다. 근데 심지어 평점이 0이에요. 제가 4.5 이상은 무조건 읽고 4점 이하는 거의 안 읽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걸 리뷰 안 한 책인데 이제 이 코칭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뭐 2만 원, 15,000원 좀 되는데 홍문샘 책으로 구매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퍼포먼스 코칭이라는 그런 분야를 되게 개척하신 분들이고 내 책 내용은 정말 재미없고 예, 되게 두껍고 막 어려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몇 개 문장이 저를 되게 놀랍게 하거든요. 감성 지능도 학습을 통해 훈련할 수 있다. 코칭은 훌륭한 훈련 방법이다. 인간이 자각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질문과 경청을 통해 돕는 것이다. 이 문장이 저를 좀 미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각과 선택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이 두 단어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아무리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 기준이 자각과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각은 뭐냐면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뭘 안 하는 이유는 대부분 뭘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남들이 좋다고 뭘 하는데 예.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한 70%는 뭘 몰라서 안 하는데 자기는 뭘 모르는지 몰라. 메타인지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책을 읽으면 해결이 돼. 왜냐면은 알고 나서 안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알고 나서 안 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네. 그 정도까지 가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후벼 팠고 그 다음에는 선택. 알고서 할지 안 할지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네. 그거가 용기 같은 단어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뭐 경청하고 뭐 문제 해결하고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한 줄은 정말 기억에 남고
이게 제가 독서를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모든 책에서 항상 이 책이 나를 자각하고 있는가. 예, 자각이 되는 것 같은데도 내가 뭔가 안 하면 그거는 제가 동기부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비슷한 책을 또 봐요. 비슷한 책을 또 보는 이유는 이 똑같은 사람마다 다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 걸리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나를 공명하는 뭔가 한가, 나 자각은 이미 했어. 이미 했는데도 다른 책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사실 안 봐도 되는데 그 책을 머리에 푹 때려 넣는 이유는 나를 공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뀌게 되고 이런 이제 생체 실험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도와준 좋은 책이다 그런 거고 이 뒤에 있는 책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책은 아닌데 사실 꾸준히 읽는 거 옆에서 따라 읽은 거고요. 나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근데 이게 도움 많이 됐어요. 이거는 그 뇌과학,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이거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세라토닌, 멜라토닌 뭐 이런 것들,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가벼운 책이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읽었어요. 그리고 아웃풋 트레이닝은 약간 인풋, 아웃풋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성과 코칭 리더십 안 읽었으면 별로 이해가 안 됐을 텐데 되게 읽고 나니까 여기서 보면 아웃풋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예요. 인풋은 독서고 아웃풋의 단계가 있는데 글 쓰는 것도 아웃풋이고 행동하는 것도 아웃풋이고 뭐 한 것도 아웃풋이고 이게 점점 몸을 움직이는 거는 행동이고 그 전 단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인풋에만 인풋만 하고 만족하지 말고 아웃풋까지 해야지 네 거가 되는 거야.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쉽게 쓴 책인데 그게 코칭 리더십하고 연결이 되니까 아 인풋은 책 읽기는 인풋이구나 자각이구나 이쪽에는 이 선택이구나 그러면 뭔가 내가 선택을 행동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책도 글쓰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동기부여하는 이 방식들이구나 약간 이렇게 한번 프레임을 씌워서 읽으니까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책이었어요. 아, 그리고 뭐 여기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코칭은, 그러니까 질문 잘하고 경청하고 막 이런 건데, 이거는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코칭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감성 지능을 어-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존재의 방식이다. 아까 다중지능 10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2개의 감성지능이 있잖아요. 이 감성지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존재 방식, 생활 방식이 코칭이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이 코칭이 굉장히 그 특정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읽고 좋았습니다. 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중반부가 끝나가지고 네, 최대한 빨리. 그래서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저기까지 약간 이제 뽕이 차올랐어요. 나 이제 알겠어. 나 이제 감성지능 어떻게 올리는지 내가 이제 평생 감성지능 없다는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고 나 이제 근데 내가 여기 독서모에 왜 왔지? 나 성공하려고 온 거건데 나 여기 좀 인생이 좀 힘들어가지고 조금 성공하려고 왔는데 이제 기본을 했으니까 난 이제 성공하고 싶어. 약간 이런 책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됐고 거기서 이제 포뮬러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을 아까 그 얘기를 되게 공학적으로 잘 설명해 준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성공을 정의해라. 이분이 네트워크 물리학자인데 네트워크 이론을 전공하신 물리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 초창기에 그쪽하고 연결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는 뭐 SNS 이런 거에 대한 연구자 중에서 거의 선구자 중인 분인데
이분은 성공을 되게 쉽게 정해. 위키피디아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야. 네. 없으면 성공 안 한 거야. 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위키피디아 페이지 뷰 많은 사람은 성공 많이 한 거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성공한 거라고 치고, 그러면 이 성공을 누가 많이 했는데? 라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공과 성과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요. 공학적으로. 네. 누군가 무엇을 잘한다는 거하고 누가 성공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성공은 얘가 이런 성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 이 전체의 되게 부분이 아니고 이 성공의 되게 중요한 일부, 그 이상이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예, 특히 이제 공학 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 성과에 매몰되거든요. 점수, 미적분 점수, 기계공학과면 미적분 점수. 예, 그거로 줄을 쫙 세가지고 여기는 똑똑하네, 여기는 안 똑똑하네, 이렇게 모든 거가 다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데, 그거는 우리 동네에 아주 잘못된 방식이었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측정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람이 얼마나 내 팬이 많은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되게 구조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 역사상 제일 똑똑해서 제일 유명한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우연한 기회에 언론 노출을 받아가지고 그 일반 대중들이 아인슈타인을 되게 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물론 똑똑하죠. 한데 아인슈타인이 다른 뭐 비트겐슈타인, 아니 누구지? 뭐 그런 다른 노벨상 받은 뭐 그런 물리학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탑 레벨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똑똑한데, 그거가 어떻게 페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제가 이 SNS, 팬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약간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어떤 거부감도 없어요. 이거는 그것까지 하는 거가 성공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일을 잘한 다음에 그걸 알리는 것까지가 성공이에요. 이거는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더치 플레이도 아니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됐고, 미움받은 용기하고 다정한 것은 살아남는다는, 예,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이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두 번째 책이 Survival of the Friendliest거든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영어 쓴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연의 진화론에 보면은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퍼져 있으니까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제목을 지은 건데,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멸종하지 않은 동물들은 프렌들리 한다는 거예요. 이 프렌들리는 아까 제가 말했던 프렌드예요. 친구, 서로 도와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종이 살아남고, 침팬지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개팍한 종인데 굉장히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 우두머리가 가서 막 괴롭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도와주는 그러니까 깨져가지고 굉장히 조금만 그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이 살아남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어렵다. 친하게 지내야지 살아남는다. 그게 이제 공허감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공허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공허감이 없는 종족들은 다 멸종했던 거예요. 예. 이거를 제가 말로 하는 거서 거짓말 같지만 이분이 실험을 해요. 어떤 걸 실험하냐면은 여우 같은 거. 되게 프렌들리한 여우 모아서 교배하고 아닌 거 교배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굉장히 그 프렌들리한 것들이 많이 살아남고, 이런 것들을 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실증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하고 여기서는 또 다음 달에는 알겠어. 이제 성공의
공식을 알았으니까 이제 돈을 벌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이 차가지고 이제 책을 읽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고명환님이거든요. 이분이 책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깊이가 되게 많고 제가 읽었던 책에 대한 내용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예, 저는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책을 읽은 목적은 그냥 하나예요. 책 읽고 돈 번 사람이 있는 걸 내가 보고 싶고 그래야지 나도 따라하지. 약간 그 브레인워시를 하고 싶어서 그런 책을 봤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었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런 거죠. 당연히 성공하는 방법을 해야지 성공한다. 이거는 또 모르던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운이 좋아지는 얘기를 해야지 일을 해야지 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은 랜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벼락 맞는 게 운이 나쁜 거고 돈벼락 맞는 게 운이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분 책 읽고 그런 책들을 또 연관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니까 운이 좋아지게 자꾸 행동해야지 운이 오는 거고 그게 아까 성공의 법칙에 연관되면은 결국 운이라는 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가서 쓰레기 줍고 좋은 일 하고 그러면은 나에 대한 호감이 많아지는 것, 호감의 이 농도가 높아질 때 그만큼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 거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성과 잘 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킹 많이 하고 이거로는 안 되고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약간 이런 또 깨달음을 예상치 않게 얻었습니다. 네. 타임 파워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엄청 급한데 이분은 되게 유명한 세일즈 하시는 분이에요. 세일즈 하시는 분이고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그 성공학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고요. 성공학하고 경영학하고 거의 똑같은 학문입니다. 예, 예. 근데 그 차이는 경영학은 조직이 성공하기 때문에 조직 관리, 자원 관리, 이런 리더십 이쪽에 굉장히 많이 왜냐면은 목표를 여러 사람이 이루어야 되니까 그쪽이 많이 되어 있고 근데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아요. 목표 세우고 노력해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공한다. 이 사이클이거든요. 이거가 경영학이고 그 피터 드러커 하는 얘기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그게 성공학이에요. 성공학은 주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요. 아니면 자영업자.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몸을 잘 관리하면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유일한 자원이니까 시간 관리하고 갓생 살고 뭐 그 용기 잃지 말고 놓고 해가지고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말고 약간 이런 소개를 하는 책인데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똑같아요. 목표 세워라. 하루에 몇 번 전화할 거니 그 전화에서 전환율이 얼만데 그러면은 전환율이 5%면 1%면 너는 공부를 더 해야 되고 5%가 됐으면 이제 그 정도면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고 약간 퍼널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책도 이제 돈 버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뭘 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투잡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왜냐면 더 이제 수익을 놀리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데,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을 만나게 됐고, 이 책에서 이 책은 사실 그런 게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 4, 50대 그 중년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그 카운슬링 하시던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서 한 구절이 저한테 딱 와닿는데 모순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가치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완벽한 선택은 불가능하다. 선택은 계속 수정된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성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되게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선택을 못했던 이유는 이게 모순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직업은 수입이 많은데 시간이 없고 어떤 직업은 시간은 넉넉한데 수입이 적어. 그럼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예. 이걸 비교하는 유일한 방법은 레이팅을 주는 거거든요. 예. 나는 가중치를 주는 건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 가중치를 누가 주는 거였냐는 거예요. 제가 주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합리를 가정한 주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고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판단이 아니라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why 아까 말씀하셨던 why. 예. 그 얘기를 제가 약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하고 되게 공명이 잘 일어나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해요. 아, 이 나 안에 있는 내적 고통은 내가 불가능한 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순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억지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아, 자고 일어나면 해결되겠지. 근데 그 상황은 계속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깨달음 얻고 아,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생각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책을 이 책이 스타트 위드 와이 이 책이 호주님이 예전부터 추천했던 책인데 그때는 그닥 와닿지 않아가지고 안 읽고 있다가 이때 딱 이걸 읽고 나서 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아 그렇지 왜 사는지를 생각해야지. 근데 지금까지 제가 9개월 동안 책을 읽고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과정이 나의 생존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다. 내가 특별히 어떤 고통, 나만 특별히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형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이 문제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도 돕는 거가 어떻게 보면 나의 사명이 아닐까? 약간 이런. 왜냐면 좋은 거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알 것 같으니까 이거를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타트 위드 Y의 이제 가르침은 뭐냐면은 보통 what부터 시작해서 how, why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what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나 오늘 뭐 먹지?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살을 찔지 안 찔지 이거 생각 안 하고 나 뭐 먹지? 이거 사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내가 살을 몇 킬로 찔 건지 나는 어떤 몸매를 가질 건지 이거가 Y부터 결정이 돼야지 내가 오늘 뭐 먹을 건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먹을 건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Y라는 의 중요성을 깨닫고 Y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How를 선택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읽은 책이 이제 될 일은 된다라는 책입니다. 예, 번역이 좀 이상한데 마이클 싱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분인데 철학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분인데 이분이 되게 원래 잘 나가는 경제학도였는데 네, 어느 날 득도를 하십니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나의 자아를 인지하게 돼요. 왜냐면 잘 나가는 경제학도였으니까 얼마나 이 논리적으로 계속 생각했겠어요. 그 생각하고 있는 나를 깨닫고 나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명상에 입문하시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명상에만 몰입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나란 존재는 굉장히 무의미한 존재라는 깨닫고 나는 이 자연의 일부분이고 내가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하든 간에 이 세상은 그 에너지의 흐름대로 흘러갈 것이고 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판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명상을 하면서 평생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뜻을 꼬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막 나는 나 자아 실현만 하고 싶은 사람인데 자꾸 오니까 나 보내고 싶은데 지금 이분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줘요. 그게 데일리는 된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 서렌더 익스페리먼트거든요. 자기의 사고를 서렌더해요. 그냥 에너지가 오면 거부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큰 부자가 되었다. 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제가 이때 겪고 있던 거하고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이 책이 더 와닿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 거의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냥 앉아서 읽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 걸으면서 읽어가지고 하루 6시간 이상씩 계속 걸으면서 그래서 막 좀 미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때 미쳐서 있던 이유는 그 사유에 미쳐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분처럼 능력이 안 되니까 이분은 그냥 가만 앉아서 사유를 하는데 저는 책을 때려 넣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넣으면서 이게 프로세싱 하면서 이 내용을 기억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거가 내 머릿속을 훑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그거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뭐 계획을 세우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나는 목표를 세우고 아까 세웠던 목표 인류의 독립을 독자 생존을 돕는다 이런 목표에 부합하기만 하면은 굳이 뭐 어떤 그런 하나하나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를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봤어요. 이번에 이 발표자를 만들면서 이거를 다시 봤는데 이 내용이 딱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이 이분이 대학교에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중퇴를 해야 되는데 중퇴를 하면 나 같으면 그냥 집에 갈 것 같은데 이분은 중퇴를 하고 거기에 눌러 살거든요.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캘리그래피의 수업을 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죠. 이분은 그렇게 생존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그 소울이 생존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커넥팅 다시 돼가지고 지금의 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닷들이 내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생존하려고 했던 건데 그 생존의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세상에 나에게 이 에너지를 허락한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건을 그렇게 집착해서 만든 이유가 아까 그 사람 마이클 싱어도 똑같아요. 이분이 세상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 하면은 그냥 미친 듯이 그것만 해요. 어차피 나는 명상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막 미친 듯이 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집 지어달라고 오는데 나는 거부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어줘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회사가 돼. 뭐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애플 제품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애플은 뜯어본 사람들은 다 말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냐, 이 안에 있는 기판들을. 어차피 랩핑하면은 껍데기만 소비자가 볼 건데, 잡스는 명상을 한 사람이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제품을 통해서 나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약간 저는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저랑 호주님이랑 이 영상 보면서 막 감동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좋은 내용이었냐. 네, 우리는 이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9개월 동안 책을 읽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책들 이거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리면서 읽을 때마다 좀 느낌 있는 책들은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올리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아무도 안 읽어도 사실 상관없고. 근데 0이면 좀 그렇고, 한 명만 읽으면은 저의 공감이 이렇게 빵 터지기 때문에 한 명 좋아요, 한 명 정도 이렇게 하면 충분하고, 이것들이 9달 동안 이렇게 되니까, 예,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네, 9달 만에 제가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